고등뿌리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나무의 뿌리입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이 고등뿌리 수학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번 PPT는 곡선의 기울기에 대한 것입니다. 자, 곡선. 자, 그래프는 뭐로 만들어진다고 그러냐면요. 그래프는 직선하고 곡선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래프는 모든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과 곡선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곡선에는 오목곡선과 볼록곡선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과 오목곡선 아니면 볼록곡선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곡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우리가 이제 기울기라는 건 변화율이죠. 변화율이에요. 그러면 이제 1차 미분 함수는 dx분의 dy. 이제 이거 여러분이 이제 미분에 대한 기본은 아셔야 되고 일단 안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1차 미분 함수 dx분의 dy, 이 함수는 뭐냐면 기울기식이에요. 기울기식, 그것은 접선의 기울기식입니다. 함수 값의 변화율이에요. 그는 함수의 접선, 함수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함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정의를 내드렸죠. x축으로 우측으로 1만큼 갔을 때 y값의 변화가 그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값, 이 dx분의 dy는 이런 함수값의 변화율, 즉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dx, dy가 이 플러스면은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고 마이너스면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많이 배우고 알 수 있는 것이죠. dx분의 dy가 플러스면은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래서 이제 1차 미분 함수는 기울기식이에요. 접선의 기울기식입니다. 접선의 기울기식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dx라는 건 말이죠. dx는 설명을 미분해서 드리지만 dx는 이렇게 플러스 방향, 우측 방향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dx는 양의 값이 됩니다. 플러스 방향의 값이에요. 그래서 이건 양의 값, 음수가 아니고 양수의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 dx에 여기서 dx 할 때는 이게 양수의 값이에요. 우측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 할 때도 우측으로 1 갔을 때 y값의 변화가 기울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미분 함수는 이것을 1차 미분 함수를 또 한 번 미분한 것이지요. 그럼 dx자승분의 d자승 y.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기울기, 이게 기울기죠. 기울기의 또 변화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울기 값의 또 변화율을 나타내는 것이 이 2차 미분 함수입니다.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변하느냐? 기울기가 점점 커지느냐, 기울기가 증가하느냐, 기울기가 감소하느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함수의 그래프에 따라 가지고 그래프의 그 점이 이동할 때 그 기울기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접선의 기울기의 기울기식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dx분의 dy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고 함수 간의 변화율이고 dx자승분의 d자승 y는 그 기울기 값의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기울기의 기울기식이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기울기의 기울기식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만약 이 값이 플러스가 되느냐, 양수값이 되느냐, 음수값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점에서 그래프가 오목곡선이 되느냐, 볼록곡선이 되느냐, 이것이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에 의해서 그래프가 오목곡선이 되거나 볼록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플러스 값이 되면은 그 점에서 그 위치에서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오목곡선이 되고 이 값이 음수 마이너스가 되면은 볼록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오목볼록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의 오목이나 볼록이냐를 결정하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기울기 값이고요. 이거는 그래프가 오목곡선이냐 볼록곡선이냐를 결정해 주는 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2차 미분에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이것이 이제 플러스 값이면 오목곡선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음수가 되면 볼록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 다시 드리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오목곡선, 볼록곡선, 직선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거와 이 두 개만 가지면은 함수가 증가하느냐 위로 가느냐 아래 가느냐를 결정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로서 이것이 볼록곡선이 되느냐 오목곡선이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곡선 dx분의 dy 혹은 dx자승 dx자승분의 d자승 y 이 두 개의 미분값에 대해서 곡선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현재 이것은 오목곡선의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서 볼까요? 우선 dx분의 dy가 이 경우에 0보다 크죠.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함수값이 그러니까 함수가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 점하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변화율을 볼 때는 우측으로 다 항상 진행해야죠. 우측에 있는 x값 이 점에서 기울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기울기가 커집니까? 이게 크죠. 이거보다 이 점에서 기울기가 큽니다. 그래 무슨 얘기냐면 기울기의 변화율이 더 커지니까 플러스 값이 되는 거죠. 플러스 결국은 이것이 기울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dx자승분의 d자승 y가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dx분의 dy는 함수값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함수가 위로 올라가지만 이건 기울기 값이 증가한다는 얘기,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수를 그릴 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기울기에 안쪽으로 내접해 가지고 연결하면 기울기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가 오목곡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dx자승분의 d자승 y가 0보다 크면은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곡선의 모양이 오목곡선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이게 한 점에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dx분의 dy고 이 점에서 dx자승분의 d자승 y가 0보다 크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좌측으로 회전하는 것이죠. 커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목곡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함수값도 증가하고 어떻게 증가하느냐? 오목곡선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목곡선이죠. 우리가 그릇을 볼 때 그릇의 모양이 이게 오목하잖아요. 그래서 오목곡선이라고 부르죠. 이건 그릇의 모양이 이렇게 되니까 오목한 그릇이죠. 그래서 이제 오목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요,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5,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올라간다는 내려간다는 건 항상 우측 방향으로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점점 내려가죠. 이 기울기 값이 0보다 적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점에서는 마이너스 1.5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측으로 갈수록 이만큼 가면은 기울기가 1에서 마이너스 0.5예요.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5고 여긴 0.5고 기울기 값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수학적인 값이에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가 크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기울기가 증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사로 볼 땐 경사는 이게 크고 이게 경사가 적다지만 이건 수학적 경사라는 말은 수학적인 용어가 아니고
기울기를 했어요. 기울기는 수학적인 용어로서 1 갔을 때 얼마 변하느냐, 1 갔을 때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1.5고 0.5니까 이 값이 크니까 기울기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해하고 여기서 이렇게 그리니까 이쪽으로 안쪽으로 접선의 안쪽으로 그리면 이러한 오목곡선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dx d자승 y가 0보다 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dx 자승분의 d자승 y가 0보다 커요. 그래서 이렇게 오목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 그릇에 오목한 그릇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목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프의 함수값이 증가하든 위로 올라가든가 함수값이 기울기 값이 이제 마이너스에서 함수값이 작아져서 밑으로 내려오지만 이것이 dx 자승분의 d자승 y 기울기의 변화율이 0보다 크면은 오목곡선으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려갈 때도 오목곡선으로 내려가요. dx 자승분의 d자승 y가 0보다 크면은 오목곡선이 된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볼록곡선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dx분의 dy가 여기 0보다 커요. 그러니까 함수가 증가합니다. 증가해요. 이 점에서는 기울기 값이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우측으로 이만큼 가가지고 여기에서 기울기를 생각해 보냐. 여기서 기울기를 그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하고 어느 것이 기울기가 큽니까? 이쪽이 기울기가 크죠. 이쪽에 기울기가 커요. 이 기울기가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울기가 다 이제 증가를 하지만 함수값이 그래서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요. 증가하지만 여기에 기울기는 1분의 이게 기울기 값이고 여기선 이게 기울기 값이에요.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이게 작아졌죠. 감소합니다. 기울기가 감소하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감소하니까 접선의 안쪽으로 그림을 그리면 곡선의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릇을 이제 엎어놓으면은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이건 볼록곡선입니다. 이건 볼록곡선이죠. 그릇을 엎어놓으면 볼록곡선이 돼요. 이렇게 볼록곡선이 된단 말이다. 이게 함수값은 증가하지만 기울기 값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dx 자승분의 d 자승 y가 0보다 작다 이겁니다. 마이너스 값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기울기의 변화율인데 0보다 작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기울기가 감소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안쪽으로 접선의 안쪽으로 그래프를 그려나가니까 결국은 볼록곡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함수값이 감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함수값이 감소하니까 그래프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프는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여기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여긴 마이너스 한 3, 4 정도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어느 게 돼요?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기울기가 감소하죠. 이게 마이너스 값인데 이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한 마이너스 4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마이너스 1이고 요 점이니까 한 2.5면 되네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고 이 점을 우측을 항상 본다고 했죠. 우측을 이만큼 가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4쯤 돼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접선의 안쪽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러한 볼록곡선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dx 자승분의 d 자승 y가 점점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dx 자승분의 d 자승 y 값이 음수가 된다는 거죠. 작아진다는 기울기가 점점 작아진다니까 이게 마이너스 값이 돼요. 그래서 dx 자승분의 d 자승 y가 마이너스 값이 되면은 함수가 증가하든 함수가 감소하든 그 그래프의 모양은 볼록곡선의 모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dx분의 dy 가지고는 1차 미분 함수 가지고는 함수가 위로 올라가느냐
아래로 내려가느냐 그거예요. 그거만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이 위로 올라갈 때 이것이 오목곡선 모양으로 올라가느냐 볼록곡선 모양으로 올라가느냐 이거는 dx자 승분의 d자승 y 값으로 판단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0보다 크면은 오목곡선으로 증가하고 이것이 0보다 작으면은 이와 같이 볼록곡선으로 증가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 dx분의 d자승 y로 곡선이 볼록곡선이냐 오목곡선이냐를 판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함수의 dx분의 dy, 함수의 증가 변화값과 기울기의 변화값에 따라서 기울기의 변화값이죠. 변화식, 이건 함수값의 변화식. 이거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요, 항상 이건 우측으로 가면서 보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목곡선에서 볼록곡선을 이렇게 표현했군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여기서 함수값은 dx분의 dy는 함수값이 계속 증가하니까 dx분의 dy는 0보다 커요. 모든 점에서 기울기가 다 0보다 크죠. 기울기가 0보다 커요. 그래서 함수값은 계속 증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구간에서 이 점하고 이 점하고의 구간에서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에서는 이게 오목곡선이죠. 그러니까 dx분의 d자승 y가 이거는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게 오목곡선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볼록곡선으로 여기서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우측에서는 dx자승분의 d자승 y 이 2차 미분값이 0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서는 dx자승분의 d자승 y가 0보다 크고 여기서는 0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dx 여기 증가하다가 여기서 감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점을 보면요, 오목곡선하고 볼록곡선하고 이 변하는 이 경계점이죠. 이 경계점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dx자승분의 d자승 y 값이 0이 돼요. 그렇죠? 여기서 플러스로 됐다가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0이 됐다가 다음부터 마이너스 값으로 됩니다. 그렇죠? 플러스 값에서 마이너스 값이 되니까 당연히 0이라는 곳을 지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쪽이 0이 됩니다. 이 점에서 오목곡선에서 볼록곡선으로 바뀌는 곡선이 바뀌는 그 점에서는 dx자승분의 d자승 y 값이 0이 돼요. 순간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기울기의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증가하다가 점점 증가하는 게 하다가 쭉 0으로 됐다가 이제 다시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점이 바로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점입니다. 변곡점이라는 점이 이 점이에요. 오목곡선에서 볼록곡선 혹은 볼록곡선에서 오목곡선으로 변하는 그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선이 변한다. 어떻게 변하느냐? 오목곡선에서 볼록곡선으로 변하든 볼록곡선에서 오목곡선으로 변하든 곡선이 변하는 그 장소를, 그 점을, 그 위치를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이고, 변곡점에서는 이 dx자승분의 d자승 y 기울기의 변화가 0이라는 얘기예요. 순간적으로 기울기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울기의 변화가 플러스가 됐다가 0이 됐다가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에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함수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건 뭐냐면 dx분의 dy는 0보다 작아요. 그렇죠? dx분의 dy는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함수값이 밑으로 다 내려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볼록곡선이 되니까 dx자승분의 d자승 y 값은 여기서는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값이 되고 이 변곡점에서 0이 되고 여기서는 오목곡선이 되니까 dx자승분의 d자승 y 2차 미분값이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볼록곡선에서 오목곡선이 돼요. 여기서는 오목곡선에서
볼록 곡선 그래프 보는 방향은 우측 방향으로 항상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목곡선에서 볼록곡선, 볼록곡선에서 오목곡선, 변곡점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위로 올라가니까 이건 dx분의 dy는 0, 0보다 크고 여긴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dx분의 dy 1차 미분값은 0보다 작다. 그리고 여기서는 오목곡선이니까 dx 2차 미분값은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볼록곡선이니까 2차 미분값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우리가 이 값을 실제로 계산해 놓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이쪽에서는 변곡점에서 0보다 크고 변곡점을 지나면 0보다 작아진다. 그리고 dx분의 dy가 0보다 크다 하면 이런 곡선이 모양이 되는구나 하고 추리하여 생각을 하시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1차 미분 함수값과 2차 미분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점이 우리가 이제 극소점이 되죠. 이런 점은 극소점이죠. 이 부분에서 제일 작은 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차 미분값, 결국 1차 미분식 기울기식을 보면요. 여기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한 마이너스 3이나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쯤 오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 해서 기울기가 0이 되죠.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0.5, 1, 2, 3 해가지고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울기 값이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값이 됐다가 여기서 0이 됐다가 그렇죠. 마이너스가 됐다가 이 점에서 극소점에서 0이 됐다가 여기서 기울기가 플러스 값으로 되죠. 0보다 커져서 함수가 증가합니다. 여기서는 함수가 그래프가 좀 밑으로 내려오다가 dx분의 dy가 0보다 작으니까 수평이 될 때는 dx분의 dy가 0이고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마이너스 0 플러스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0에서 플러스가 하니까 기울기가 증가하는 것이죠. 기울기가 증가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렇게 부호로 표시해도 되지만 결국은 우리가 dx 자승분의 d 자승 y 이것을 구하면 이 값이 0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이제 dx 자승분의 d 자승 y가 0보다 크다.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0에서 플러스로 이게 증가해 가니까 기울기가 증가하니까 이 곡선은 오목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목곡선을 판단할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0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증가하니까 이건 당연히 오목곡선이 되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바로 이걸 계산해서 구하시면은 이것이 0보다 크면 오목곡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는 기울기가 이 함수값이 점점 위로 올라가죠. 그래프가 위로 증가 올라가니까 기울기가 0보다 커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요저 꼭지점에서는 이것이 기울기가 0이 됐다가 기울기가 점점 감소해 나가죠. 그래서 플러스 기울기가 플러스가 됐다가 0이 됐다가 마이너스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림으로. 그럼 이건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0에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기울기의 변화율이 작아진다는 얘기니까 기울기의 변화율이 0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기울기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함수가 dx자승분의 d자승 y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볼록곡선이 되는 이 구간에서는 dx자승분의 d자승 y가 0보다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함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는 dx분의 dy로 쉽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것이 오목곡선식으로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는 문제는 기울기가 점점 커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하든 여기보다 여기가 기울기가 커지죠.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경우에는 오목곡선이 되는데 그것은 dx자승분의 d자승 y 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볼록곡선의 경우에는 이 좌측에서는 dx분의 dy가 함수가
값이 증가하니까 0보다 커지고 여기서는 함수값이 수평이 되니까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으니까 dx분의 dy가 0이 되고 여기서는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니까 dx분의 dy가 0보다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0에서 마이너스로 어떻게 돼서 기울기가 감소하죠. 이런 경우는 볼록 곡선이 되는데 그때는 dx 자승분의 d 자승 y 값이 0보다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록 곡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